황금 막내 전국 이거를 영어로 그냥 골든 막내 전국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막내를 그냥 막내라고 쓰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 K-팝 때문에 뭔가 해외에서 생겨난 약간 신조어 같은 것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K-팝을 전문적으로 이제 통역하는 사람 입장에서 외국인들한테 통역해주면서 좀 재밌었던 일들이 많을 것 같아. 통역을 해주면서도 그랬고요. 제가 연습생이나 아이돌 애들한테 수업을 할 때 이 영어 단어는 콩글리시니까 영어로 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랬는데 한 시간이 좀 지나고 몇 년 지나면서 해외 팬들 댓글도 보고 하면서 하니까 해외 팬들이 그 콩글리시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가르치지 않게 된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일단 보컬, 한국말로 얘는 보컬이다. 보컬 멤버다는 무슨 뜻이죠? 그 노래 부르는 멤버라는 그렇죠, 뜻이지. 그렇죠. 모든 애들이 노래 부르긴 하지만 노래 제일 잘 부르고 많이 부르는 애잖아요. 메인 보컬. 그렇죠. 이렇게 하죠. 근데 vocal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일컫는데 쓸 수 없어요. vocal은 목소리의, 성대의 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vocal training은 말이 되죠. 목소리의 연습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보컬일 수는 없는 거예요. 싱어라고 해야 되나? 싱어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싱어이라고 하면 사실 모든 애들이 다 싱어이긴 하잖아요. 멤버 6명 있으면. 그러니까 메인 싱어 아니면 리드 싱어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요즘은 댓글 보니까 누구누구 is a good vocal 이렇게 식으로 달더라고요. 해외들이. 받아들인 거죠. 그냥 메인 보컬, 서브 보컬 이런 느낌을 이제는 K-팝 좋아하는 팬들은 그냥 보컬을 알아듣는 거죠. 싱어로 알아듣는 상태다. 그거 많이 들으니까. 그거랑 또 비주얼. 누가 비주얼 멤버다. 쯔위가 트와이스의 비주얼이다. 하면 제일 예쁜 애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visual. 이거는 그냥 시각적인 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시각적일 순 없잖아요. 하지만 이젠 써요. 누구 is a great visual. 그러니까 K-팝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건 생겨난 말인 거네. 트위터나 이런 이제 K-팝을 소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주얼이 이제 좀 틀린 말인데도 불구하고 쓰이는 거죠. 한국 콩글리시화된 영어를 이제 오히려 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은어로 쓰는 거죠. 장인애들끼리 알아듣는 업계 인사이더 용어처럼 쓰는 거죠. K-팝 피플들끼리 알아듣는. 나는 이제 방탄소년단을 찾아보다 보면은 전국 팬들이 진짜 많거든. 약간 해외에서는 전국이 진짜 가장 인기 member 중에 그렇구나.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국을 보고 막내 전국, 약간 황금 막내 전국, 영어로 그냥 골든 막내 전국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막내를 그냥 막내라고 쓰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야 얘네들 이거 한국어로 배운 건가? 아니면은 그냥 막내라는 명사가 그냥 미국에서 새로 생긴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K-팝을 듣는 사람들끼리는 알아듣고 그렇게 쓰겠죠. 한국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거고, MAKNAE 이렇게 스펠링해서 막내 그냥 이렇게 쓰잖아요. 발음도 막내 이렇게 하는 거, he's our 막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직 그걸 쓰는구나. 네. 근데 그 이유가 딱 그거를 영어로 예쁘게 번역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없어요. 막내가 the youngest sibling이잖아요. 가장 나이가 어린 형제 자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평소에 하지도 않고요. 왜냐면 다 이름 쓰잖아요. 이제 우리 큰 형, 둘째 형, 작은 누나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지 그냥 뭐 톰, 메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말을 할 때마다 the youngest member in the group, 그룹에서 가장 어린 멤버라 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막내 한 단어로 끝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막내 그대로 쓰고, 마찬가지로 형, 동생 이것도 그냥 그대로 음차해서 쓰잖아요. 진짜 네. brother, sister 아니야 그거? 힙합 안에서는 누가 마질 라인이다, 누가 언니다 이런 거 그냥 영어로 쓰죠. 특히 언니 같은 거 UNNIE 언니. 진짜 그냥 외국인들이 그냥 언니 이렇게 쓰는 거야? 댓글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누구 is such a good 언니, 누구는 정말 좋은 언니인 것 같아. 그래서 누구 is definitely the 형 type, 그럼 누구는 진짜 형스럽다. 왜냐면 그게 너무 한국적인 정서잖아요. 사실 서양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0살 아래 위도 다 친구 먹는데. 선배 후배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국적이기 때문에 한국말 그대로 쓰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본 문화 좋아하는 애들이 그냥 일본말 그대로 갖다 쓰잖아요. 뭐 센파이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지 뭐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칠 때나 나도 근데 연습생들 가르칠 때 맨날 애들이 나가 센세이 이러면서 쫓아다녔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정도의 느낌인 거죠. 용어로. 왜냐면 선생님 하는 거랑 센세이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장난스러운 것도 있지만. 맞아. 그것처럼 K-팝에 대해 얘기를 할 때 K-팝적인 한국말 단어를 써주면 좀 더 K-팝 느낌이 나고 그런 거죠. 맞지.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좀 많이 무섭게 안 대하고 좀 약간 형 동생처럼 우쭈쭈 우리 애들 잘해요 막 이렇게 하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너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뭐 형이라고 얘기하면 또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센세 이러면서 약간 좀 가볍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약간 K-팝도 조금 더 이제 좀 친숙하게 우리 멤버들을 조금 더 친숙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쵸. 약간 한글을 섞어서 콩글리시를 섞어 쓴다. 맞아요. 그리고 또 콩글리시 중에 대표적인 게 센터. 센터가 center이잖아요. center는 중앙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 보고 중앙이다. 이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앙에 있는 멤버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You're human being. 너는 인간이잖아요. 네. 어떻게 인간이 중앙이라는 것이 될 수 있죠? 뭐 그러니까 You're center member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었구나 그러면. 사실 그런 말도 쓰지 않죠. 예. 하지만 요즘은 쓴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면은 그냥 중앙에 있는 멤버고 그냥 센터 멤버. 예, 이렇게. 그쵸. 뭐 누구 is center. I'm so happy to see Winter at center. 뭐 보통 윈터가 센터에 잘 서던데 이번 활동에서 센터에 많이 서는 것 같아서 기쁘다라는 거를 해외 팬들이 댓글로 I'm so happy to see Winter at center. 그냥 이렇게 해요. 원래는 안 그랬죠. 그러니까 애초에 없는 말인데 한국식 그 K-팝 콩글리시가 네. 아예 그냥 미국인들한테 명사처럼 이렇게 박혀버린 거네. 그쵸. 콩글리시도 사실 옛날에는 욕을 많이 먹었다 해야 되나? 옛날에 막 TV 뉴스 같은 데서도 막 나왔잖아. 한국식 콩글리시 심각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어렸을 때 많이 봤잖아 우리. 네네. 아무튼 그래서 콩글리시가 문제다 했지만 이제 오히려 역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K-팝이 수출이 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콩글리시가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를 가든 다 그 나라 버전의 영어는 있어요. 네. 중국 가면 칭글리시 있고 싱가포르 가면 싱글리시 있고 일본 가면 쟁글리시 있고 인도 가면 인도식 영어 있고 원래 영어는 세계 공용어지 한 국가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식 영어가 있고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다만 저는 직업 자체가 통번역사다 보니까 가장 표준에 가깝고 원본에 가까운 영어를 써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완벽히 고수라를 노력을 하지만 일반 분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저는 콩글리시도 한국어라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의 어휘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콩글리시는 한국말이고 한국말이죠. 그 한국말을 해외 수출한 거죠. 그 한국어 자체를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재벌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재벌이라는 말이 그러면은 미국에는 없는 거야? 그 재벌이라는 게 일반 부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세습된 부자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을 이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걸 뜻하잖아요. 그거를 딱 일컬을 수 있는 좋은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재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예 그냥 옥스퍼드 사전에 있는 거면 영국에서도 재벌은 재벌이라고 하고. 그렇죠. 한국의 재벌 문화에 대해서 일컬을 때는 재벌이라고 하는 거죠. CHAEBOL 이렇게. 네. 그것도 있고 애교도 사실 이건 K-팝을 떠나서 애교라는 문화가 너무 동양적이고 한국적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없잖아요. 그래서 애교 그대로 갖다 쓰잖아요. AEGYO 애교. 미국인들은 약간 애들이 그냥 귀엽게 행동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해? 샤이 그냥 이런. 어린 아기들이 아기답게 구는 거는 그냥 뭐 큐트하고 adorable 한 건데 어른들이 어린 아이처럼 굴지는 않죠. 우리처럼 일부러 막 이렇게 애교를 부리거나 이러진 않는 거구나. 그럼 시겁하죠, 시겁. 얘는 문제가 있는 아이구나 이러죠. 왜 다 큰 성인이 어린 아이인 척을 하지? 혹시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문제가 있나? 아예 그냥 애교라는 그게 문화가 없는 거네. 네, 그래서 한국 너무 큰 충격받잖아요. 처음에 목격하고 다 큰 성인 여성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말투를 쓰고 표정을 짓는 거를 보고 헉! 무슨 일이야? 막 깜짝 놀라요. 소름 끼쳐하고. 그 K-pop 같은 거 볼 때 사실 남자 아이돌들, 여자 아이돌들 다 막 애교 많이 하잖아요. 막 얘들랑 막 이렇게 하잖아. 그쵸. 그래서 그거는 딱 아시아 문화를 좋아하고 이해하는 특정 계층만 소비를 하고 예뻐하겠죠. 근데 일반적인 특히 영미권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하겠죠. 특히 남자들이 남자 아이돌 얘기하는 걸 보면 엄청 극도로 분노를 하겠죠. 극도로 분노를 할. 그리고 여자들이 애교 부리는 것도 성인 여자가 애교하는 거를 처음 목격한 서양인은 충격을 받고 이해를 못하고 밥맛 떨어져 하고 미간을 찡그리겠죠. 네. 그러니까 아예 애교라는 단어가 없는데 약간 K-팝이나 이런 약간 동양권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애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a grown up acting like a child. 그냥 다 큰 어른이 어린이 흉내내다. 이 정도밖에 없죠. 애교라는 건 없죠. 근데 지금 고민이 좀 있어. 뭐냐면 로디가 하는 말들이 발음이 너무 좋아서 그 자막을 달 때 나는 영어를 잘 못한단 말이야. 근데 자막을 못 달 것 같아. 안 달면 되죠. 안 달고 뒤에 해석한 거만 이렇게 달고 이게 영어로 말할 때는 죄송합니다. 자막이 없습니다.
뿅. 우리가 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 한국의 K-팝 음악들이 나올 때 어쨌든 간에 외국도 같이 겨냥을 하고 나오는 그쵸. 거잖아. 특히 요즘. 근데 이제 콩글리시를 사실 수출하는 방법도 좋지만 음. 처음부터 올바른 영어를 썼으면 오히려 조금 더 세계화에 좋지 않았나. 근데 맞아요. 이제 사실 뭐 막내 아니면 센터 이런 것들은 그냥 재밌는 팬들만의 용어로 사실 남겨도 괜찮은데 가사 그 안에 맞아요. 노래 가사도 콩글리시로 맞아요.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 아주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가사 말고 제목부터가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의 호소를 하고 다닌답니다. 여러분 그 작사가분들께서 작사를 할 때 영어도 넣는 거잖아요. 그 느낌을 위해서, 간지를 위해서. 근데 그 영어가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왜 배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영어를 하는 한국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노래 출시하기 전에 한 번만 검수를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영어인가요? 이렇게 하면 외국인들이 알아들을까요? 라고 한 번만 검수를 받으면 될 텐데 그런 문화가 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색한 영어라고 제가 지적을 하더라도 그것은 시적 허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적 허용. 약간 뭐 힙합에서 라임 맞추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말을 해도 그냥 그 라임이 더 중요하듯이. 그쵸.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영어를 원어민으로 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간지를 위해서 일부러 틀리는 거는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영어를 몰라서 틀리는 거는 정말 티가 나요. 그래서 똑같이 틀린 영어, 그걸 비문이라고 그러죠. 문법이 나가리 되고 스펠링이 나가리 된 영어 문장을 봐도, 가사를 봐도 아 이거는 일부러 간지를 위해 틀려줬구나. 아 이거는 영어를 못하네. 이거 난 단번에 알아봅니다. 진짜 2초 만에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릴 거면 간지를 위해서 일부러 틀리시지 모르고 틀리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엔터 회사들에서 작사가 분들이 쓴 그 영어 파트를 통과시키기 전에 각 회사마다 영어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애들 영어 티칭 다 하니까 요즘은 맞아. 인하우스가 있는 경우도 많고 확인을 받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몇 번을 엔터 쪽에다가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네, 별로 먹히지 않아요. 먹히지 않는다. 근데 이것도 회사마다 달라요. 요즘은 또 워낙 세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완벽한 영어 가사에 K-팝 곡들이 나오고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도 일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솔직히 블랙핑크는 맨 처음에 데뷔했을 때부터 가사를 아마 교포분이 쓰겠죠. 그래서 가사는 처음부터 완벽했어요. 최근에 나온 핑크 패넘도 그렇고 누가 들어도 아 이거는 원어민이 쓴 가사다. 이 영어 파트가. 그래서 좋고요. BTS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다이너마이트 이후의 가사는 그냥 누가 들어도 미국 사람이 쓴 가사. 그래서 그런 가사들도 있지만 여전히 오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아주 많아요. 옛날부터 많고 그래서 기겁을 하거든요. 진짜로. 가사적인 부분에서 네. 조금 더 시작할 때 점수를 받아서 이런 표현보다 조금 더 좋은 표현이 있지 않을까요? 하고 한번 물어보는 정도가 되면은 사실 조금 더 K-팝을 듣기에 외국인들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사실 처음 K-팝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뭐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잘 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틀린 영어 가사를 보면 화가 나지만 해외 팬들은 그거를 K-팝 나름의 매력이라고 좋아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 특유의 한국 특유의 어색한 영어가 K-팝스러움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콩글리시가 K-팝의 문화고 그냥 사람들은 그냥 영어로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대충 알아듣고 그것마저도 K-팝이다. 너무 오리엔탈적이고 너무 엑소틱, 너무 이국적이야 뭐 이러면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팬들은 뭘 해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미 빠져든 팬들한테는 사실 콩글리시도 문화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이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고 아직 K-팝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윤활하게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좋은 번역이 또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의도가 있는데 이거를 전혀 다르게 잘못된 영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낳게 한 거예요. 해외 팬들은 그 오해가 그 원래 가사의 의도라고 이해를 하고 더 좋아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썼는데 팬들을 듣기에는 이거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말인데 이러면서 더 좋아하는. 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마음이 착잡해라고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마음이 착착해라고 했다고 쳐요. 착잡해 안 하고 착착해? 그건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듣고 착착? 마음에 착착 감긴다는 그런 뜻인가?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착잡하다는 걸 의도한 건데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오히려 그 영어가 제대로 번역이 안 돼가지고 좀 어색한 말이 다른 그들에게 의미로 어. 시적인 새로운 신선한 표현으로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보면 직업병의 발동을 해서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이런 시선도 있다. 그렇죠. 외국인들도 사실 그냥 케이팝을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거 말 같지도 않은 영어 쓰는 게 무슨 음악이냐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트집 잡힐 일을 안 만드는 것도 좀 좋은 그것도 방법이다.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오해 없이 전달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배려 안 해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아니 뭐 좋아할 거면 좋아하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한국인으로서 그런 자긍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 미국의 힙합하는 흑인 래퍼들이 우리 동양인 팬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그 문화를 설명해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알아서 위키피디아 검색하고 다큐 같은 거 보고 이러면서 아 쟤네는 이 색깔 모자를 쓰면 이 이스트 코스트고 쟤네는 웨스트 코스트고 이거는 이걸 디스한 거구나라고 스스로 깨닫잖아요. 우리 문화 좋아하면 니들이 공부해. 뭔가 세계적인 문화를 선두주자에 나서는 사람들은 우리 문화 좋으면 니들이 공부해. 공부하다 보면은 또 오히려 내가 공부했다는 것 때문에 더 애정이 생겨서 빠지고 맞아요. 이런 경우들도 또 분명히 생기니까 맞아요. 어쨌든 간에 그냥 뭐 그것조차도 사실 뭐 케이팝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그것조차도 케이팝이다. 맞아요.